같은 초속효성 인슐린인데 발현 시간대를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엄청나죠? 안녕하세요. 22년차 일형 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초속효성 인슐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초속효성 인슐린을 왜 만든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들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죠. 그 포도당을 각 세포들의 에너지원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급격하게 많이 분비해요. 하지만 저 같은 일형 당뇨인은 인슐린 분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인슐린을 외부에서 투여해야 해요. 이것을 식사 전에 맞는다고 식사 인슐린이라고 또 부르고요. 볼루스 인슐린이라고도 하는데, 볼루스란 뜻이 한꺼번에 분비되거나 투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식사 전에 투여해서 급격하게 많이 인슐린 효과가 작용하는 초속효성 인슐린을 볼루스 인슐린이라고 불러요. 반대되는 용어인 베이잘 인슐린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기저 인슐린을 뜻하고요. 일형 당뇨인에게 이 초속효성 볼루스 인슐린이 없다면 저희는 상상도 못해요. 사실상 음식을 못 먹어요. 저도 정말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식사 장소에 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려고 딱 꺼냈는데 주사기에 약이 거의 떨어져 있거나 깜빡하고 어딘가에 놓고 안 가져왔을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먼저 식사를 하고 급하게 사무실로 돌아가서 주사를 맞거든요. 겨우 한 30-40분 늦게 인슐린 주사 맞았을 뿐인데도 제 경우에는 혈당이 300에서 400은 그냥 쭉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요. 정말 일형 당뇨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초속효성 인슐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속효성 인슐린의 종류는 몇 개일까요? 정답은 5개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휴말로그. 연차 오래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휴말로그가 우리 식약처에 처음 승인이 된 게 1998년 6월 11일이고요. 식약처에 허가된 초속효성 인슐린을 순서대로 보면 휴말로그, 노보레피드, 에피드라, 피아스프, 룸제부 순이고요. 저는 에피드라 빼고는 전부 써봤어요. 작년까지는 피아스프를 썼고요. 올해는 룸제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끔 피아스프도 사용을 하고요. 이 5가지 초속효성 인슐린들이 같은 초속효성이지만 약간씩 다른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들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그 해당 인슐린 제조사의 홈페이지 내용과 논문들을 공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22년 동안 사용한 저의 경험, 노하우도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것은 다들 아실 거예요. 초속효성 인슐린은 주사 후에 5분에서 15분 후부터 발현이 시작되고, 발현 피크 타임은 30분에서 90분, 지속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라고 써있죠. 그런데 그 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식사 5분 전에 주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5분 전, 30분 전에도 주사를 맞는 분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혈당은 그 사람의 소화 능력, 근육량, 지방량, 운동량, 컨디션 등등 정말 많은 부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인슐린을 몇 분 전에 맞아라 란 정답은 없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동일인이라도 처한 환경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권고하는 건 초속효성 인슐린은 빠르게 작용을 하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 식전 15분 전부터 식후에도 맞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 인슐린 제조사에서 FDA에 허가를 신청할 때 제시한 임상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피아스프는 노보레피드보다 발현은 5분 더 빨랐고, 최대 농도의 50%에 도달하는 시간은 9분 더 빨랐으며, 처음 15분 동안 작용하는 인슐린 양은 노보레피드보다 4배 더 많았고, 처음 30분 동안 인슐린 양은 노보레피드보다 2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혈당 스파이크를 빠르게 잡는 데에는 노보레피드보다 피아스프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노보레피드가 2002년에 우리나라에 승인됐고, 피아스프가 2018년에 승인됐거든요. 저도 노보레피드를 가장 오래 사용했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
장이 정말 좋거든요. 소화를 잘하는 편이고 식후 운동도 제가 꼭 하는 편이고 C-펩타이드 수치는 0.01 이하에 측정이 안 되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노브레피드에서 피아스프로 바꾸었을 때 식후 혈당이 훨씬 더 잘 잡혔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나는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좀 늦게 올라가는 편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피아스프가 오히려 초반 저혈당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룸제부는 휴말로그와 비교한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피아스프는 노브레피드랑 비교했죠. 그 이유는 피아스프, 노브레피드는 덴마크 노보 노디스크 제품이고 휴말로그와 룸제부는 미국 일라이 릴리 제품이에요. 우리나라에 승인된 초속효성이 5개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에피드라는 프랑스 사노피 제품이고요. 아무튼 룸제부와 휴말로그를 비교한 임상 결과를 보면 룸제부는 발현이 휴말로그에 비해 11분이나 빨랐고 처음 30분 동안 혈당 감소 효과가 휴말로그에 비해 3배가 더 많았고요. 최대 발현 시간은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인데 4시간부터는 휴말로그에 비해 그 효과가 54%나 낮아졌고 최대 지속 시간도 휴말로그보다 44분 더 빨랐다고 합니다. 룸제부도 휴말로그에 비해 확실히 더 빠르게 많이 인슐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룸제부는 2020년 12월 28일에 식약처 허가가 됐고요. 처방을 많이 해주는 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임상 결과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실 가장 최근에 나온 초속효성 인슐린인 피아스프하고 룸제부를 비교한 자료를 찾고 싶었는데 이게 서로 다른 회사다 보니까 공식적인 자료는 못 찾았고요.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피아스프보다 룸제부가 확실히 발현 시간이 더 빨랐어요. 최대 효과 시간도 더 빠른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이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룸제부를 자주 사용하고요. 좀 집에서 여유가 있고 운동을 하거나 식사량이 많지 않을 때는 피아스프를 사용하기도 해요. 둘 다 발현 시간이 확실히 빠르기 때문에 휴말로그와 에피드라 사용 설명서에는 식전 15분에 투여할 것을 권장하는데 피아스프와 룸제부는 식전 2분 전에 투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물론 식사 시작 후 20분 이내에도 투여가 가능하다고 써 있고요. 저의 경우는 20년 전에는 휴말로그는 보통 식사 15분에서 20분 전에 투여했고요. 노브레피드도 비슷한 시기에 미리 투여했어요. 피아스프는 한 5분 전 정도에 투여했고요. 룸제부는 저는 주사를 맞고 바로 식사를 해요. 똑같은 초속효성 인슐린인데 발현 시간대를 이렇게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건 동물 인슐린이 아닌 DNA 제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인류 최초로 FDA에 승인된 바이오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 유튜브 인슐린 역사 3편을 참고하시면 알 수 있고요. 그 시작은 인슐린의 화학적 성질, 구조를 발견한 프레데릭 생어입니다. 프레데릭 생어는 무려 노벨상을 2번이나 받으셨죠. 인슐린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A체인과 3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B체인이 서로 커넥팅 펩타이드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프로인슐린이라고 부르고요. 이 서로 연결된 부분이 C펩타이드가 분리되면서 인슐린이 만들어져요. 이 부분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C펩타이드 편 참고하시고요. 갑자기 인슐린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초속효성 인슐린들, 에피드라, 피아스프, 룸제부 같은 인슐린을 다른 명칭으로도 불러요. 바로 인슐린의 주 성분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인슐린 주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피아스프는 인슐린 아스파트, 룸제부는 인슐린 라이스프로, 에피드라는 인슐린 글루리신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인슐린 구조를 변경하는 주 성분에 따라 인슐린 명칭을 붙인 거예요. 먼저 라이스프로가 FDA 승인받은 최초의 초속효성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의 B체인의 28번과 29번에 위치한 아미노산인 프롤린과 리신이
서로 위치를 바꾼 구조예요. 그래서 리신의 리스, 프롤린의 프로를 따서 라이스 프로 이렇게 명명했어요. 구조면에서는 사람 인슐린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인슐린 아스파트, 이건 두 번째로 승인받은 인슐린인데, 아스파트는 인슐린 B체인의 28번에 위치한 아미노산인 프롤린 대신에 아스파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칭을 인슐린 아스파트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슐린 글루리신은 B체인의 3번에 위치한 아스파라진 대신에 리신으로 대체하고, B체인의 29번에 위치한 리신 대신에 글루탐산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글루리신이라고 명명했어요. 이렇게 아미노산의 위치와 구조를 바꾸면서 인슐린 작용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 세 가지 인슐린을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인슐린 발현 시간이 아스파트, 라이스 프로, 글루리신 순이라고 하고요. 최대 피크 시간은 라이스 프로, 아스파트, 글루리신 순이라고 합니다. 지속 시간은 라이스 프로, 아스파트, 글루리신 이렇게 3시간에서 한 4시간, 5시간 순이라고 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인슐린도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공부가 됐다면 나에게 맞는 인슐린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돼요. 인슐린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소중한 의약품이지만 반대로 우리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하던데? 당뇨씨는 이렇게 하던데? 남들이 하는 것을 절대로 그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초속효성 인슐린의 모든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이 바로 저혈당이거든요. 그래서 초속효성 인슐린을 사용할 때에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초속효성 인슐린 설명한 데에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사실 이런 정보들이 별거 아니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같은 인슐린이라도 어떻게 다른지 원리를 알게 되면 이런 인슐린 개발한 분들께 정말 감사한 마음도 들고 인슐린을 더 소중하게 사용해야겠다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정보, 공부에서 남주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일형 당뇨인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다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당뇨시네 영상 자주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 인스타도 팔로우해 주시면 매일매일 혈당관리 그리고 즐겁게 생활하는 저희 가족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